요즘 시계 팬들이 모리스 라크루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계는 아이콘입니다. 아니, 모리스 라크루아라는 브랜드보다 아이콘이라는 시계의 인지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브랜드가 내고 있는 매출의 3분의 2가량을 아이콘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모리스 라크루아는 아이콘에 의한, 아이콘을 위한 브랜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계 취미를 오래 즐겨오신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아이콘이라는 시계를 성공시키기 이전의 모리스 라크루아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의 모리스 라크루아는 인하우스 모듈들을 통해서 다른 시계 회사들이 시도하지 않는 신기한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시도했었고, 톡톡 튀는 개성 있는 시계들도 많이 선보였었는데 요즘은 너무 아이콘만 보여줘서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폰토스 S 다이버는 모리스 라크루아가 최근 몇 년간 내놓은 신제품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아이콘이 아닌 모리스 라크루아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테고요. 둘째로 이 브랜드가 아이콘 이외의 다른 컬렉션을 대중적으로 흥행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폰토스 S 다이버는 2013년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4년 뒤에 아이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포츠 시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내부로 베젤을 집어넣은 70년대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에다가 자기만의 느낌이 있는 케이스와 다이얼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특히 기자들과 리뷰어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다이버 시계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아이콘이라는 메가 히트작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브랜드의 내부 판단이 있기도 해서 한동안은 단종이 됐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계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팬들의 요청 때문인데요. 완전히 원작과 똑같이 다시 만드는 건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고성능의 큼지막한 시계가 유행할 때라서 600m 방수 성능에다가 헬륨 배출 밸브까지 달고 있는 큼직하고 두꺼운 포화 잠수용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착용하기 편한 시계를 더 좋아하는 요즘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모델은 방수 성능을 300m로 낮추고 크기는 1mm, 두께는 2mm가량 줄였습니다. 방수 성능이 줄었어도 여전히 전문가용 스펙을 지향하는 시계이긴 합니다. 새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장 시간 잠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 리디아 릴리치 선수로부터 조언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두께를 위해서 심해 포화 잠수 기능 정도만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와 스펙이 현실화된 만큼 승부하는 가격대도 예전보다 내려왔습니다. 이전 모델의 리테일가는 튜더 블랙베이와 론진 레전드 다이버 사이의 가격대에 있었다면 업데이트된 모델은 리테일가부터 론진보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6월 27일 오후 9시 워치인사이드에서도 이 시계를 다루는데요. 그때는 200만원대 초반에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모리스 라크루아 자체가 70년대에 등장한 젊은 브랜드고 10년 전에 처음 나온 시계니까 70년대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과 관련해서 특별한 헤리티지나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모델의 장점이라면은 인덱스나 핸즈의 피니시 그리고 케이스 디자인 같은 것들이 경쟁 브랜드들보다 수준이 더 높고 성의가 있습니다. 그레인 텍스처가 들어간 블랙 다이얼 버전도 그렇고 레커 피니시의 화이트 다이얼 모두 좀 흔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다이얼들이라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 스트랩 외에 보너스로 다른 색상의 러버 스트랩을 하나 더 주고요. 거기에 캔버스 스트랩까지 추가해 주는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도 이 시계의 매력이겠습니다. 당연히 뒤에는 퀵 릴리즈 레버가 있어서 시계주 교체를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케이스 직경은 42mm의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5mm입니다.
케이스는 꽤 큽니다만은 내부 베젤의 존재 때문에 한 1~2mm 정도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체형 러버 스트랩과 함께 러그의 형태가 빨리 꺾이기 때문에 체감 러그 투 러그는 48에서 49m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모델이 아예 여성 프리다이버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렇게 체감이 큰 시계는 아닐 거라는 거를 미뤄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께는 돔형의 유리를 포함해서 13.4mm이고요. 유리 부분을 제외한 두께는 한 12m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124.6g으로 다이버로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러그 폭은 22mm에 스트랩은 22mm로 시작해서 20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폰토스 S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꾸준히 칭찬에 들어왔던 게 독특한 케이스의 디자인입니다. 드레스 다이버라고 따로 불러도 좋을 정도로 잘 정련된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베젤은 계단처럼 각을 만들어서 윗부분은 폴리시를 하고 옆부분은 브러쉬를 했고요. 주전자 바닥처럼 아래가 더 넓게 생긴 케이스 본체에는 베젤과 결이 다른 방향의 브러쉬를 넣었습니다. 케이스 바로 밑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각도를 꺾기 시작해서 실제보다 짧게 느껴지는 러그는 꺾이는 부분에서 한번 각을 만들고 또 사이드에는 폴리시된 빗면까지 넣어서 밋밋해 보이지 않게 형태와 피니시를 잘 잡았습니다. 러버 스트랩이 케이스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러그가 꺾이는 부분의 형태와 러버 스트랩의 형태까지 똑같이 맞춘 디테일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 시계의 특징적인 것이 듀얼 크라운의 디자인인데요. 크라운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시간을 맞추는 크라운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크라운은 베젤을 돌리는 크라운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구동을 하고요. 크라운을 다 잠궜을 때도 헤드 부분이 완전히 케이스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치 크로노그래프 푸셔처럼 버섯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디자인 오류 같은 게 아니고요.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크라운을 돌릴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베젤을 돌리는 상단의 크라운에 색깔 있는 액센트를 배치한 것도 이 다이얼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귀엽습니다. 크라운을 풀어서 잠수 시작 시간에 베젤을 맞추고 다시 잠근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서 다이빙 중간에 타이머가 틀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단방향 회전이 아니라 양방향 회전 방식이고요. 베젤을 돌려보시면은 클릭 같은 건 없는데 안에 뭔가 묵직한 스프링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 잘 만든 장비를 만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양면에 다 무반사 처리를 해서 다이얼이 아주 잘 보이도록 했고요. 가독성과 고급스러움 양쪽을 다 잡은 다이얼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돌아가는 베젤을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한 단계 높게 설정해 놓고 아플리케 금속 인덱스를 사용해서 상당히 깊이감과 입체감을 가진 다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폴리시된 시분침의 형태도 아플리케 인덱스의 형태와 비슷하게끔 잘 잡았고요. 다이버 시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침에는 색상으로 액센트를 넣어서 섬세한 가운데에서도 약간의 파격을 포함시켰습니다. 분명히 같은 라인에 속한 시계인데 레커 피니시가 되어 있는 화이트 다이얼과 이 그레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검은색 다이얼의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다른 시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검은색 다이얼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 액센트를 사용을 하고 화이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액센트를 사용했는데 이게 또 러버 스트랩의 색상이랑 조응하는 것도 재밌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눈금을 상당히 길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들이 이렇게 눈금이 길게 프린트된 게 많았죠. 읽기는 좋지만은 다이얼이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길게 강조된 눈금들을 색칠된 초침의 끝부분과 조응하도록 해서 인상이 다시 한번 정돈되게 느껴지게끔 한 것도 좋은 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잘 만들어 놓고 막판에 날짜창을 이상한 위치에다 넣어가지고 속상하게 하는 다이얼이 많잖아요. 이 시계는 날짜창을 좌우 대칭이 깨지지 않는 6시 방향에 넣었고요. 다른 아플리케 인덱스와 조화가 깨지지 않는 자리에다가 잘 집어넣었습니다. 셀리타의 SW200-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라크로아가 대기업 소속 브랜드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무브먼트에 있긴 한데요. 파워 리저브가 38시간이라는 게 약점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계는 평범하지 않은 퀄리티인데 무브먼트가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지기는 한 부분입니다. 같은 가격대에 있는 시계인데 의아하게도 두 시계의 야광이 다소 다릅니다. 블랙 다이얼은 베젤 전체를 야광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10인칭과 인덱스에만 야광이 들어가 있고 베젤에는 60분 마커에조차 야광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조언을 블랙 다이얼에만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전문가들도 쓸 수 있는 다이버 시계라는 지향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뒷면에는 6개의 스크루로 잘 고정된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납작하게 손목에 착 붙는 케이스백이라서 다른 다이버 시계에 비해서 뭔가 착용감이 좋고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 케이스백이 볼록하게 나와서 착용감을 불편하게 하는 시계들이 좀 있잖아요. 이 시계는 굉장히 착용감이 좋은 케이스백이다,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버 스트랩은 너무 막 흐물흐물하거나 너무 딱딱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스트랩이 아니라 딱 중간에 잘 잡은 그런 러버 스트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너스 스트랩도 스트랩의 퀄리티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캔버스 스트랩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러버 스트랩만큼 그렇게 퀄리티가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나왔던 모리스 라크로아의 신제품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계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폰토스 S다이버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이 업계의 표준 같은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계는 분명히 아이콘만큼 대중적이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게 폰토스 S다이버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늘 어디서 본 것 같은 시계들을 질리신 분들께는 반갑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